예,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혁신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고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부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6070도 외면하는 정당이 됐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오른쪽 빨간색이 국민의힘, 왼쪽이 민주당입니다. 거의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앞서 있는데 주로 보수적인 유권자가 많다는 60대, 또 70대 보면 70대에서는 42대 34 정도지만 60대에서도 46대 28. 굉장히 6070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저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맨몸으로 드러난 것이 저 조사 결과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동안에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첫째로 탄핵 국면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부 보수층의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의힘이 마음으로 좋아서 지지하는 분들 이상의 지지율이 과대대표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로 대선 국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번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점에서의 보수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은 끝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오로지 맨몸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 그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력이 증진될 만한 요인이 없었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변화와 쇄신을 보여드리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인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약된 결과가 현재의 여론조사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절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 외에 국민들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무엇을 처절하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보고 모두가 좀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변호사님, 예전에 참 잘 되는 정당은 이름도 안 바꾸고 또 대표가 오래 가기도 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혹시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몇 번째인지 아세요? 7번째라고 7번째. 들었어요. 이름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비상일 때 가동되는 건데 상시적으로 가동된다고 해도 상시 비상인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 평가받고 있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계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였어요. 그것을 국민의힘 지금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선 때 40%가 넘는 지지율을 확인했죠. 지방선거 치를 때는 어차피 본인들의 주요 정치적 활동지가 TK, PK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내 기득권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지금의 국민의힘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거, 혁신위도 제대로 발족하지 못하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쇄신해야 된다, 다른 목소리 내야 된다, 국민 눈높이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능력, 그런 활동 좀 보여주고 있기에는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태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는 연령대별로 살펴봤다면 이번 지역별로만 살펴봐도 서울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2고요. 대구 경북 TK에서도 28대 31,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울경에서는 지금 46대 28로 민주당의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H&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등등의 공약이 일부 먹히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역대 대통령의 초기의 지지율을 살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64, 못하고 있다 21입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 때 52대 37이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84대 7이었고요.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꽤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려고 해야 될 텐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새 대통령이 그다음에 그 여당이 이제 출범했는데 웬만하면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가?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누가 뭐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대통령 보고 계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봐도 환자이고 웬만한 명의가 들어와가지고는 고치기 힘들 정도로 중증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은 치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의사하고 그 환자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나아야 되겠다, 좀 그 쾌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혈당이 막 500, 60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자가 계속 의사가 이거 조심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콜라 마시고 뭐 주스 마시고 이래가지고 혈당 더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누가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은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부터가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봤을 때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했을 때 네. 누가 당대표가 되면 그래도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아, 좀 달라지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뭐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분 정도는 나와서는 안 된다. 아, 둘 다 안 된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나경원, 뭐 권성동 이렇게 이미 책임이 있는 분들이 내가 이번엔 더 잘해볼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저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지금까지 뭐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 이 과정 속에서 책임이 있었던 분들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